3강 설교와 설교문의 차이, 즉 말과 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문은 작성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고민 많이 하셨죠? 국어 시간에 책을 낭독할 때는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일상적인 대화인 구어체로 하면 듣기에 자연스럽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한다고 하여서 병문안을 갔는데 위에 3분의 2를 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구어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위에 3분의 1을 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떠세요? 문어체로 할 때보다 구어체로 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들리죠. 여기서 수술을 한다고 하여서는 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3분의 1을 자른다고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3분의 1을 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를 그래서 기도를 해 줬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들리시죠? 자연스럽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은 문어체로 작성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는 구어체로 하시면 성도님들이 들으시기 아주 좋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는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과연 어떤 스타일의 목소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떡을 좋아하는데 자꾸 빵만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하신 목회자들은 다 은혜로 덮어집니다. 목소리가 어떻든 발음이 어떻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에 든 사람, 불신자, 타 종교인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난을 할 때는 제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딸이 5살 때 동화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정말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던지.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끝까지 엄마가 틀렸다고 우기더라고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왜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지 정말 의문이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말을 많이 배우는데요. 역시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잘 교육받은 성인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대로 발음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와 설교문의 차이, 즉 말과 글의 차이로 보이스 클리닉 2번째 시간으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센소리 구사.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정확하고 세련되게 들리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입도 센소리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요. 어느 날 기상캐스터가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데 효과라는 발음을 7번쯤 했어요. 한 번은 효과, 그 다음엔 효과, 그 다음엔 효과.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예전에 금성 샛별 텔레비전이 있었죠. 당시 모델은 최불암 선생님이었고요. 저는 샛별은 선명해요. 딱 한마디를 하게 됐죠. 단 몇 초 안에 정확하고 세련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샛별은 샛별로 발음을 하니까 더 세련되게 들립니다. 영어에서도 S 다음에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하잖아요. 스카이가 아니라 sky, 스쿨이 아니고 school, 스케이트가 아니라 skate.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들리죠. 그러니까 연음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센 소리를 구사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고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듣기 좋게 들립니다. 사다는 사탄으로 해주시고요. 살진소는 살찐소. 힘이 세다 그러지 마시고 힘이 세다. 거꾸로가 아니라 거꾸로. 자투리가 아니라 짜투리. 강권이 아니라 강권.
주꾸미가 아니라 쭈꾸미. 이렇게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하세요. 훨씬 정확하고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듣기 좋게. 이게 바로 센소리의 장점입니다. 센소리 구사는 2강에서도 했는데 왜 또 하느냐고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하고 참 마음이 좋은지 외래어를 그대로 발음하려고 애를 써요. 버스, 가스, 시리즈, 달러, 댐. 그러지 마시고요. 버스, 가스, 시리즈, 달러, 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발음하세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발음을 잘 못하니까 삼성을 샘성 그리고 현대를 현다이 그렇게 하잖아요. 코리아. 일본 사람들은 김치를 기무치. 그러니까 우리도 외래어를 우리 편하게 그냥 발음하자고요. 내가 하는 말은 남이 듣습니다. 남이 듣기 좋게 하려면 연음 처리보다 센 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고 듣기 좋고 세련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냥 남이 듣기 좋게 말하자고요. 둘째, 문어체는 구어체로. 지하철 안내방송을 녹음했을 때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재녹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우가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나 보니까 위하여를 위해, 양보하여를 양보해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어체는 구어체로 읽는 겁니다 라고 해도 얼마나 우기는지 할 수 없이 하나만 제가 양보를 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훨씬 듣기 편하시죠. 이렇게 한 문장에서 위하여, 하여가 여러 번 나올 때는 한두 번쯤은 글자 그대로 읽는 것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잘못은 하였는데 대답은 못하였다. 네, 품위는 있어 보여요. 양반 같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 잘못은 했는데 대답은 못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심플하게 들리죠. 이외에도 통하여서는 통해서, 되었습니다는 됐습니다. 이렇게 구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이거를 줄여서 말해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여기서 저는 거꾸로 트림을 된 소리로 해서 기억을 쌍기억으로 거꾸로 트림이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그대로 발음을 했습니다. 입이 시키는 대로요. 연평도 폭발 사건이 있었죠. 이때 폭발은 비읍이 피읍으로 변해서 폭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폭의 기역 받침이 발의 비읍과 만나면 피읍 소리, 거센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할 때 이거는 된 소리, 이건 거센 소리, 이건 예사 소리 이렇게 문법을 따져가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입에서 표준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제부터는 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사씨가 들어주세요. 80년대 롯데껌 광고 기억나세요? 롯데껌 출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껌은 역시 롯데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당시 TV CF 녹음은 제가 해서 방송에 잘 나왔는데 라디오 광고 녹음을 하게 됐었나 봐요. 근데 PD 선생님이 저를 부르지 않고 다른 성우 3명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롯데 측에 보냈는데 계속 아웃인 거예요. 3명의 여자 성우들 역시 당시에 아주 유명한 베테랑 성우였습니다. 의아해서 먼저 녹음한 것을 들려달라고 했죠.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다 예쁘고 좋은데 말의 맛을 살리지 못했어요. 영어로 S 다음에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광고 녹음 대본은 아주 짧습니다. 써있기는 롯데껌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껌은 역시 롯데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었겠죠. 롯데껌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리듬을 타고 액센트를 주고
된소리로 해서 롯데껌 주시 프레쉬, 네, 주시 프레쉬 하면서 리듬을 탔죠. 프레쉬 민트가 아니라 프레쉬 민트, 프레쉬 민트, 네, 이렇게 민트 이렇게 안 했어요. 그다음 스피아민트 이게 아니라 스피아민트, 네, 리듬을 탔죠. 그러고 보니까 롯데껌 외에 롯데 영껌, 롯데 영두유, 그리고 롯데 색색 기억나시죠? 그 당시 롯데 광고 여자 성우는 거의 제가 했고요. 남자 목소리는 성우가 아닌 가수 김도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할 때마다 자주 만나서 참 재밌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롯데 색색 CF가 최고로 히트를 치면서 선물하기에 참 좋았죠. 집들이 갈 때, 또 병문안 갈 때. 그래서 롯데에 흑자를 내는데 저도 큰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CF를 잘 만들어주신 비프로덕션 김영훈 감독님, 그리고 녹음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안까지 들어오셔서 지도해 주신 음악평론가 이백천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광고는 단 몇 초 안에 광고주의 마음을 담아서 정확하고 가장 좋은 음성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대신에 개런티가 높습니다. 언젠가 성우 연수회 때 CM성우 대표로 노래자랑대회 나갔는데요. MBC CM성우 2기 정부영입니다 라고 했더니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랜 세월 동안 광고 녹음을 했다니까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성우들이 광고 녹음을 하길 원합니다. 대다수의 인기 연예인들이 CF가 들어오길 바라는 것처럼요. 저는 이렇게 다른 성우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영어 교재 녹음은 독차지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광고 녹음을 할 때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광고주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발음을 구사해서 제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전 국어학자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말을 듣기 좋게 발음해서 아름다운 명품 목소리로 평가받고 있기에 그 노하우,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셋째, 장단음 구사. 25년 전에 엘리베이터 안내방송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재녹음이 들어왔더군요. 이상하다. 뭘 내가 잘못했지? 1층입니다. 2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층까지 녹음을 했는데요. 1층과 2층 그리고 3층과 4층이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내릴 사람이 2층에서 내리고 3층에서 내릴 사람이 4층에서 내리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달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했는데 저 역시도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1층 할 때는 혀를 L 사운드로 생각하면서 입천장에 딱 붙이는 겁니다. 1층입니다 하면서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층 할 때는 양옆으로 이 발음을 길게 하는 겁니다. 2층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3층 할 때는 영어에서 M 사운드로 생각을 해서 3층입니다.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고요. 4층입니다 할 때는 4 길게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이럴 때 내는 짧게 내는 길게 이렇게 발음하세요. 그렇지만 내를 니로 발음하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거 네 거니라고 안 하고 이거 네 거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네 발음을 할 때는 사랑을 듬뿍 담고 하지 않으면 자칫 무시하는 말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거를 네 거로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혼동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배려의 마음에서 나온 말투 같습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때요? 확실하게 들리시죠? 횟집에 산낙지 있습니다라고 써있는 걸 보고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 산에서도 낙지가 나오나?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낙지다. 그래서 이럴 때는 써있기는 산낙지로 써있지만 산낙지, 산을 길게 발음을 해야죠. 그리고 나의 반석, 말씀 충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발음을 하시면 왠지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근데 반대로 말씀 충만 이래도 이상하고요. 나의 반석 이래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장단음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넷째, 받침을 빨리 붙이지 말 것.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받침을 빨리 붙이면 참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깍쟁이처럼 들린다는 거죠. 방금 했던 장단음 구사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의 반석, 말씀 충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몰아치면 이상하게 들려요. 여유도 없고 깍쟁이같이 들리죠. 나의 반석, 말씀 충만. 그렇죠. 간구 이래야 되는데 간구 그래도 이상하고요. 저는 TV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이렇게 여유 없이 몰아치듯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얼굴 표정은 물론 눈빛 제스처까지도 은혜롭지가 않아서 TV를 끈 적이 있었어요. 듣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텐데요. 다섯째, 의 발음을 정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해요. 의자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없어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자가 앞에 올 때는 길어져요. 의이로 발음이 나죠. 의사, 의견, 의자. 그렇죠? 그런데 의자가 뒤로 가서 명사가 될 때 강의, 명의, 정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이 나요. 강의, 정의, 명의. 그리고 소유격으로 나의, 너의, 그의, 하나님의 이럴 때는 에 발음이 납니다. 나의, 너의, 그의, 하나님의.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공의, 정의는 명사니까 공의, 정의 이렇게 했고 주의, 보좌의 이럴 때는 소유격이니까 주의, 보좌의 에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네, 여기서 나의로 해야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할 때 여기서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섯째, 실감나게. 설교를 실감나게 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의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래 잘 들어.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굳이 웅변체로 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옛날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엉 하고 나타났대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손자, 손녀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의료사고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의 초등학교 4학년 김석진 군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목소리를 무척 좋아해서 모든 책을 저에게만 읽어달라는 요청을 하곤 했죠. 요즘은 대학생이 됐을 텐데 미국에 유학 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올 때마다 공항에서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만나자고. 석진이는 제가 아주 무척 아름다운 여인으로 친구로 알고 있어요. 아마 미스 코리아보다도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농담으로 석진아, 나 아주 뚱뚱하고 못생기고 아주 늙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귀를 막으면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상상력이 깨지니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한 책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어느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파란 하늘 위에는 하얀 솜털 같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어요. 파란 잔디 위에는 빨간 꽃,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네요. 네,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상황을 녹음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석진이는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을 알 수 있지? 또 빨간 꽃, 노란 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다 중단을 하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파란 하늘 또 하얀 뭉게구름을 설명을 해야 되죠? 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녹음을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석진이가 알아서 다 해석해서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목소리 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터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파란 하늘 위에는 하얀 솜털 같은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어요. 파란 잔디 위에는 빨간 꽃,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네요. 네,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실감나게 녹음을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리고 전에 내자동에 현대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녹음 연락이 와서 갔더니 쌕쌕 CF를 만드신 김영훈 감독님께서 오늘하고 수고했어. 자, 이거 한 잔 마셔봐. 그러면서 쌕쌕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알맹이가 들어있는 주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시고 나서 참 신기했죠. 느낌이 어때? 그러시길래 어머 정말 맛있고요. 톡톡 터지는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자 그럼 그 느낌으로 녹음하자. 라고 하셔서 그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 녹음할 수 있었고 당시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죠. 말을 실감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감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녹음한 CF 중에서 히트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실감나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좀 닭살이 돋네요. 역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상큼 발랄하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목소리가 푹 무르익었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소해요. 달콤하고 칼슘이 많은 영두유가 있어요. 롯데 영두유. 주스는 마시고 알맹이는 탁탁이고 훨씬 맛있어요. 롯데 색.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마중말 사용입니다. 마중말은 2강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될 때 안 되는 발음 앞에서 잠시 반호흡을 쉬고 액센트를 주어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니은이나 시옷 받침을 첨가해서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옷 받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예전에 오뚜기 광고를 했습니다. 오뚜기 라면, 오뚜기 카레, 오뚜기 물미역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요. 그때 카피라이터가 제 발음을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뚜기인데 저는 오뚜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시옷 발음을 첨가했느냐고 자꾸 그 시옷 발음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그래도 또 시옷이 들어갔다 그러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오뚜기. 네, 그런데 촌스럽게 들리죠. 하지만 시옷을 첨가하면 오뚜기. 훨씬 귀엽고 상큼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 발음을 길게 하면 오뚜기. 글자 그대로 읽는 거고요. 짧게 하면 자동적으로 시옷 받침이 첨가되면 오뚜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뜻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말의 묘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죠. 예수님, 예배 발음이 안 돼서 아주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 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애수님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우리하고 반호흡을 살짝 쉰 다음에 마중말을 이용해서 이자를 끌어온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자를 누르면서 숫자가 올라오면 아주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중말은 말을 품위 있게 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왕의 역할을 할 때나 무게 있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맛으로 말하자면 깊은 맛을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의 강의를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우신 3강을 토대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나침반사에서 제공한 김장한 목사님의 저서 새 비전을 가지고 삽시다에서 좋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선 글자 그대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쟁심.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회의를 열어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수도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게 했습니다. 수도자는 마치 돌을 보듯 무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금욕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포기하라. 그러나 수도자의 표정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나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수도자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사탄은 수도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종단의 총대로 비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수도자는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쟁심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경쟁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회의를 열어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수도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게 했습니다. 수도자는 마치 돌을 보듯 무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금욕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포기하라. 그러나 수도자의 표정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나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수도자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사탄은 수도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종단의 총재로 비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수도자는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경쟁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경쟁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앞에서 낭독한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기자 등의 방송인들이 하는 발음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는 센 소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어체는 구어체로 하고 또 장단음을 제대로 구사해야 하고요. 받침을 빨리 붙이지 말고 때로 받침을 첨가해야 하고 의 발음을 제대로 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실감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발음은 반없이고 액센트를 주면서 마중말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멋지고 세련되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된 소리로 해야 됩니다.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씀을 쌍시오 발음이 들어가야 되죠. 있었습니다 하니까 훨씬 더 세련되게 들리죠. 악한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회의를 열어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된 소리로 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악한 영들은 수도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보여줬습니다. 금덩이가 아닙니다. 금덩이. 보여주었습니다는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짧게 발음하세요. 그러나 수도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말의 맛을 내주기 위해서 눈도 깜빡이 아니라 눈도 깜빡이네, 이런 식으로 좀 실감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눈앞에서입니다. 애자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게 했습니다. 역시 된 소리로 해주세요. 수도자는 마치 돌을 보듯 무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거세게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한을 칸으로 발음해 주세요. 그 다음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도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며 속삭였습니다가 아니라 속삭였습니다. 네, 된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쌍시오 발음이 납니다.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금욕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내가는 네가로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금욕 생활이 아닙니다. 붙이면은 금욕 생활. 네, 생이 쌍시오 발음 납니다. 금욕 생활. 그런데 금욕하고 뛰고 생활을 하려면 그냥 시읒 발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금욕 생활. 그렇지만 이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금욕 생활.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금욕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포기하라. 여기서도 당장 포기하라 이러면은 포기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장 포기하라. 이렇게 말의 맛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도자의 표정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수도자의가 아니죠. 수도자에. 그러나 수도자의 표정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의 맛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도는 조금도 이렇게 해주세요. 결국 사탄이 나섭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수도자를 유혹할 수 없다. 내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여기서 유혹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유혹할 수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유혹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이제 더 강력하게 나오죠. 그런 방법으로는 수도자를 유혹할 수 없다. 네, 훨씬 낫죠. 내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네, 사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얼굴도 좀 일그러뜨리게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사탄은 수도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여기서도 사탄은 수도자에, 의는 에로 발음하라 그랬죠. 사탄은 수도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가 아니라 속삭. 네,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속삭입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종단의 총재로 비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좀 이상하죠? 당신의는 당신에, 종단의는 종단에로 해야 됩니다. 비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가 아니라 비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해야죠. 여기서 속삭이는 거니까 약간 간신처럼 웃음도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종단의 총재로 비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약간 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실감나게 들리시죠? 수도자는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도 수도자는 이 말을 듣고가 아닙니다. 듣고 된 소리로 쌍기역 발음 납니다.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도 벌컥 이렇게 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난 거로 느낌이 오잖아요. 결국 경쟁심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이 아니라 말았다는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경쟁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의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니라 약점,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경쟁 앞에서는이 아니라 앞에서는, 네, 거센 소리가 되죠. 경쟁 앞에서는 쉽게가 아닙니다. 쉽게, 된 소리로 발음하세요. 경쟁 앞에서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네,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말이 훨씬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들리고 실감나게 들리시죠?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3강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럼 3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4강은 말에도 맛이 있다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